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최용성 님이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하이닉스하고 코스닥 레버리지와 관련된 얘기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오늘 주말인데 어차피 장마철이라 뭐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말에 좀 한 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스닥 쪽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코스닥 레버리지, 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요 레버리지를 몰빵을 들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저도 진짜 어제 저녁부터 해서 진짜 한 1년 반 동안 진짜 무슨 징역살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몸과 마음은 자유롭지만은 이 주식이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결국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제 전반적인 지수의 좀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코스닥 150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조 300조 되나? 한 200조 정도 될 거예요. 요즘 하도 빠져서. 그래서 코스닥 종합이라는 게 일단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대변하는 지수고요. 이제 사실상 근데 그 코스닥 종합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코스닥 종합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일단은 코스닥 종합에는 그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IT 하드웨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뭐 이런 친구들이 한 코스닥 전체의 한 시가총액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이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주력 업종은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얘네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 둘 합치면은 이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한 50% 정도 되는 거고 사실상 뭐 요 정도죠. 나머지 뭐 코스닥에도 화학이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긴 있지만은 사실상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제 IT 하드웨어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좀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좀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은 코스닥 150이 코스닥 종합을 대표하진 못합니다. 이게 전체 시장 지수는 모양이 이렇거든요. 근데 코스닥 150은 보시다시피 계속 꼬라박고 있죠. 코스닥 150 지수하고 코스닥 종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150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전체 시장의 25%는 IT 하드웨어인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절반이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제약업종 지수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점을 좀 투자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다 작전의 하나입니다. 뭐든 하여튼 세력이 돈을 버는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은 반드시 많이 빠지게 돼 있고 많이 빠졌으면은 반드시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코스닥 150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 아니고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장 폐지가 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많이 빠진 놈은 분명히 다시 많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은 코스닥 150 이거 놓고 얘기 드릴게요. 1년 반 빠졌죠. 지금 작년 1월 30일에 고점이 나오고 제가 작년 1월 한 15일쯤인가 팔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때는 참 좋았는데 아무튼 1년 반째 주식이 빠지고 있어요. 1년 반째. 그러면 한번 코스닥 시장이나 뭐 코스피 시장이나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년 반이나 빠진 사례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한 1년 반 정도 빠졌고 2000년 IT 버블 났을 때 한 1년 반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좀 더 많이 빠지기도 했죠. 이때 워낙 고평가가 됐었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위기나 어떤 굵직한 위기가 있지 않는 한 주식이 1년 반 동안 빠진다? 말이 안 되거든요. 좀 잘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들 털어내기 위한 어떤 마지막 개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1년 반 동안 빠지는 게 말이 돼?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고요. 기술적으로 뭐 낙폭이 과대다, 솔직히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와닿지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죠.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고,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 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요. 하여튼 그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최소한 코스닥 시장 1년 반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 반쯤 특별한 위기 없이 1년 반쯤 빠졌으면은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심증상으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지 않냐라는 추측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언더슈팅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해요. 언더슈팅 나오는 게 아니냐. 원래 바닥권은 뭐 여기 정도, 원래 바닥권은 여기 정도일 거라 생각하는데, 월봉입니다 이거. 근데 이번에 HLB가 삽질해 주면서 언더슈팅이 한번 나온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에 관해서는요. 아무튼 뭐 지수에 관한 내용은 그렇고,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FOMC 좀 기본적인 얘기 좀 해보자면요. FOMC에서 지금 완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식이 보시다시피 이제 조정이 다 끝나가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같은 경우, 이거 월봉인데, 이거 코스피 선물 월봉인데 끝나갑니다. 조정이 지금 쌍바닥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더 이상 여기서 금융위기 온다, 코스피 1500 간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이 개박살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술적인 걸 신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달 FOMC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별로 빠질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 빠질 내용이 없어. 그래서 사실 주식 자체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달러 약세가 시작되고 이제 오를 타이밍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코스닥이 한 번 더 빠졌다는 건, 이거 앞으로도 세차게 오르기 위한 좀 준비 과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오랫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기간도 길고 빠진 것도 많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게 업종 지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이 빠지면 언젠가 올라올 거라는 얘기고, 주식을 살 때가 됐냐? FOMC에서 완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솔직히 그래서 바닥은 몰라요. 7월 달에 급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손절이나 이런 거를 만약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을 손절을 고려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추가 매입을 생각하든가 그래야지, 추가 매입을 생각하거나 버티던가 해야지, 여기서 손절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 시장 이래저래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죠. 버텨보라 이런 얘기고요. 제약업종에 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약업종에 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참고로 지금 HLB라든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개박살이 나면서 최근 하여튼 독특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안전한 제약바이오를 골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 그죠? 이번 주에 HLB하고 코스닥 시장 개박살 났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은 일단 금요일날 양봉의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을 일단은 많이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 같은 거는 1%씩 오르는 거 보니까, 제약바이오 자체에 대한 어떠한 좀
투매 같은 게 끝나고 난다면은 이제 옥석 가리기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진행 중인 거 보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해먹긴 해먹을 생각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뭐 어렴풋이는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제약바이오하고 코스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이닉스는 뭐 좋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똑같은데 이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얼마 전에 팔았던 이유는 생활비 한번 팔았으려고, 한번 팔아서 생활비 하려고 한번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언제쯤 다시 들어갈 생각이냐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제가 봤을 때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는 시간이나 뭐 차트가 뭐 거의 뭐 유사하게 움직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이런 꼬라지 나온 거 보니까 7월 초에 좀 빠지긴 빠질 것 같아요. 그죠? 7월 초에 조금 빠지면은 뭐 다시 사보세요. 다시 사보세요. 7월 달에 좀 빠지면은 사보시고, 만약에 지금 좀 수익 나 있다 그럼 잠깐 뭐 쉬었다 가셔도 될 것 같고, 반도체 업종 자체는 뭐 걱정할 수 없이 너무 좋은 업종이라서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아시겠죠? 하이닉스 보시면 이거 월봉인데요. 월봉 마감 굉장히 괜찮습니다. 월봉 마감 굉장히 괜찮고, 아마 7월 달에도 뭐 많이 오를 거예요. 7월 달에도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하이닉스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저점이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죠. 네, 저점이 슬슬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미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는 하이닉스 차트로 보면 이미 10만원 넘어가고 전고점 돌파에 신고가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걱정할 거 없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몰빵에서 빚내서 사도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 반도체 경기나 뭐 D램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낸드가 어쩌고 저쩌고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라는 건 확실히 알고요. 그리고 수급이 좋다는 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 코스피 지수하고 많이 좀 연관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의 흐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어떤 좀 매매 정확도나 이런 게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아마 사시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7월 초에 좀 내려오면은 저도 7월 초에 삼성전자 좀 더 살 겁니다. 좀 내려오면 살 건데, 삼성전자 살 때쯤 같이 저 삼성전자 들어갈 때쯤 같이 들어가시면 아마 될 거예요. 저는 어쨌든 계속 삼성전자만 하려고요.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중구난방으로 별 그냥 생각 없이 켜가지고 막 주르륵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도 꼬이고 이랬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코스닥 쪽 네이처셀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한번 뭐 기회가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여튼 주말들 잘 보내시고 너무 우리 걱정들 마세요. 네이처셀 이 얘기한 겁니다. 작년 8월에 네이처셀 뭐 상폐된다 이런 얘기 하더니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죠. 5,000원, 6,000원 갔던 주가가 18,000원까지 3배 정도 올랐었죠. 64,000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5,000원까지 오르고, 그리고 나서 물론 다시 8,000원입니다만 아무튼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마치겠습니다. 네.